네, 안녕하세요. 헤리티지를 넘어 AI로 바라본 한국 전통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일보 문화사업단에서 미술전시 큐레이터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일민미술관 선임 홍보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테스트웍스 교육사업팀에서 인공지능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어떤 이런 미술전시라는 분야와 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분야가 합쳐져서 최근에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AI 창작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예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인공지능과 또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일단 현재 인공지능과 예술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과 기술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AI에서, 지금 현재의 생성형 AI에서, 생성 AI에서 전통 문화 예술이 어떠한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오는 말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통 문화 예술이 생성 AI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과 예술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챗GPT라는 생성 AI를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생성 AI는 지금 현재 예술 창작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AI 작곡가입니다. 이 AI 작곡가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최초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은 인공지능 작곡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은 에이바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Arti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현재는 영화 배경음악 혹은 광고음악 등을 작곡을 하고 또 그 작곡한 내용을 또 인간이 연주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에이바가 작곡한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three, five. 네, 어떠셨나요? 인공지능이 작곡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었다면 마치 사람이 작곡했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또 사람이, 오케스트라가 또 연주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 작곡 AI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아기동물 자장가 모음집이라는 앨범은 CJ ENM과 어포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니뮤직이 함께 협업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는 한국어, 영어 버전의 자장가가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AI 작곡은 국내의 어떤 그런 팝 뮤직, K-팝에서도 두드러지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옆쪽에 오른쪽에 있는 앨범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녀시대 태연의 동생 가수 하연이 AI 작곡가 에이미 문의 곡으로 싱글 앨범을 이제 선보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에 이렇게 AI 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에이미 문과 함께 싱글 앨범을 발매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공지능 음악 레이블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과 협업 없이 AI가 스스로 작곡을 해서 만든 그런 곡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유튜브나 그 이외의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한 작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에서는 어떨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카카오 브레인은 인공지능 시아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시집, 시를 쓴 이유를 발간했습니다. 시아는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모델 코GPT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 쓰는 A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총 13,000여 편의 시를 읽으면서 작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어와 명령어를 입력하면 시아가 입력된 정보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제 곧바로 시를 짓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시를 한 편을 완성하는데 1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아의 첫 번째 시집에는 53편의 시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쓴 시집이 국내에서 출간된 것은 이 시를 쓰는 이유 시집이 처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를 활용해 쓴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를 중국에서 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AI가 시를 쓰고 시집까지 낸다는 건 그만큼 AI 기술이 고도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네요. AI가 언어 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생성 인공지능의 어떤 발달의 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창작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시를 넘어서서 소설은 어떨까요? 2008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단행본 소설이 나왔고 2016년에는 일본에서 인공지능 단편이 문학상 예심을 통과해 본심에 오르기도 했죠. 2018년에는 전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AI 소설 길 위의 1번지가 발간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서사를 갖춘 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지금부터의 세계는 인공지능과 인간 소설 감독 김태현 님이 함께 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류 소설가를 능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요즘의 현 기술이 이류 소설가하고는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밝힐 만큼 인공지능 소설 단행본에서도 많은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예술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머노이드 예술가 에이다 로봇을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아이다는 영국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와 영국 아트 갤러리 운영자 아이단 멜러가 협업하여서 개발해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예술가입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명령문을 처음 만든 인물 에이다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아이다는 실제로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고 또 로봇이지만 로봇팔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자화상을 그리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생성 AI,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는 달리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카카오 브레인의 칼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칼로는 초거대 이미지 생성 AI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총 1억 2천만 장의 규모의 어떤 이미지들 학습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바탕으로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 AI입니다. 자, 이 칼로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마치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라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그림, 생성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왕관을 쓴 허스키라는 키워드로 명령어로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에는 실제와 같은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어떤 그런 사진과 같은 실사 형태의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카카오 브레인은 칼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극사실주의 화가 두민 작가랑 협업을 해서 칼로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총 7점의 작품들이 전시회 기간 중 모두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전통과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과 기술 융합이 되어 있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 시기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유물 전시관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미디어 파스타들을 이용한다고 할지 3D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한 기술들, 인터랙티브 기술을 이용해서 관람자와 작품이 서로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제페토에서 K킹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K킹이라는 어떤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서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이런 그 궁궐을 중심으로 왕의 생활과 어떤 그런 의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와 이벤트들을 제공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9월에도 새로운 또 서비스를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비한 연구실이라는 이런 K킹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전통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또 다른 사례로는 국립국악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국악박물관에서는 2021년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 전시 안내 로봇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QI라는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전시에 대한 해설도 가능한 이 QI는 관람객과 그다음에 이 전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 사이에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주는 인공지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챗봇 기능이, 인공지능 챗봇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안내 서비스에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예술은 어떠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성 등 목적에 맞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별,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사실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머리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입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밖에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생성 AI에서 한국 전통 문화가 어떠한 결과로 생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생성 AI를 활용해서 결과가 나온 결과값들 중에서 제가 트래디셔널 코리안 페인팅이라는 프롬프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한국 전통 그림과 연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이 결과물은 확실히 일본 전통 그림과 연관이 깊은 것 같죠. 그 다음 이미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이 된 이미지 중에 검색한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일본 전통 회화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검색이 된 결과입니다. 방금 전에 함께 봤던 그 그림과 지금 일본 전통 회화라는 명령어로 검색된 결과물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생성 인공지능이 한국 전통 그림과 한국 전통 회화와
일본 전통 회화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일본 전통 회화로 생성을 해내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에 즐겨 입는 혹은 경복궁에 갔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입고 사진을 찍는 한복에 대해서도 한번 명령어를 입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도비사의 파이어플라이라는 그 생성 AI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입력한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한복을 입고 있는 한국 여성입니다. 자,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복의 디자인과 뭔가 다른 나라의 복식이 조금 굉장히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다음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약간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아트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이번에 사용했던 프롬프트는 한복을 입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도비사의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봤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미지가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어떤 복식의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 한국 전통 예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생성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서울의 여름 풍경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4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요. 태극기라는 우리나라의 국기죠. 우리나라의 국기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 건공감리의 위치도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태극무늬조차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명령어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태극기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값은 어떨 것인가? 마찬가지로 어도비사의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태극무늬는 이번에는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건곤감리 부분은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생성 AI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한복, 태극기 같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생성 AI로 잘 생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헤리티지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 제대로 생성 AI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2번째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예술과 우리나라의 상징물들의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품질 데이터의 필요성 혹은 데이터의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 AI에서 명령어로 생성해낼 때 사전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학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코리안 트래디셔널 컬처 혹은 코리안 트래디셔널 아트 혹은 태극기, 한복이라는 이런 명령어들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제대로 된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다양성은 곧 그 문화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또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 AI,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